고자시 3천여 편. 그래서 자 이때에는 옛날에 옛고 이때는 시가 3천여 편이었는데 공자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공자가 시경을 정리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3천여 편이나 되던 이 시를 공자에 이르러서 거기중,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거, 무거운 것이 아니라 중복된다 할 때 우리 무거울 중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을 갈거는 버리고 빼버리고 이거죠. 거기중하고 치가시어 예의, 그래서 예의에 베풀 만한 그 얘기에 합당한 것만 오를가는 예의에 맞는 것만 가질치 가려내었다 이 말이죠. 상체 설후직, 그래서 위로는 사람 이름 설인데 은나라 때 사람이에요. 이때 위로는 설에서 후직은 설은 은나라 사람이고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이니까 은나라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직, 나라도 주나라가 나중이니까 후직을 나중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후직은 임금 후자에 기장직 또는 피직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묘사직 이럴 때도 이 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후직은요,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도 주나라에서 자기 조상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고 위로는 개라고 하는 이 설은 매질개도 되고 사람 이름 설도 되는 이때 위로는 이 사람부터 후지까지. 그리고 가운데 중은요, 그럼 위로 이렇게 은나라의 설과 주나라의 후직을 등장했으니까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은주지성, 그 가운데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성할성, 번성했던 거 이거죠. 성대함을 펼술, 지을술이죠. 그것을 소술하였고, 지유려, 그래서 이 유려가요, 유왕과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왕과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여왕이 포사와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왕, 려가 대가 있지만 앞에 오니까 우리 여왕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왕은 10대 임금이에요. 주나라의 10대 임금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기원전 1046년에 주나라 천하가 되어나서 그때까지는 몇 대까지는 잘 내려오죠. 근데 10대에 와서 이 여왕이 포사한테 넘어가면서 포사한테 미치면서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는 망하게 망국의 길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유 앞에 있는 그 칼 유자입니다. 유자는 매산 속에 작을 요자가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칼 유여서 유왕은 12대 왕이에요. 여왕보다 2대 더 2세대 더 내려와서 유왕이 되죠. 그래서 이 유왕하고 여왕지 때 그때에 이르러서는 이지러질 결이잖아요.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망가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동주로 옮기게까지 하는 이것입니다. 시어임석인데요. 임자는요, 옷섭 임자입니다. 옷섭. 임자가
맡길 임자, 천간 임자이죠. 맡길 임자가 요것만 있으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할 때 천간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두자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이 변으로 올 때 이렇게 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 오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옷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임이니까 임은 그대로 와서 옷섭임이라고 하는데, 옷섭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옷 요렇게 부부가 이제 신방 첫날 밤 이렇게 하면은 신랑이 색시 옷고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런 자리석이 왔잖아요. 그래서 임석이라는 것은 부부가 합방하는 방,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임석에서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임석은 부부의 정이죠. 부부가 합방하는 곳이니까 처음에는 부부의 이런 것들을, 부부간의 정,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고왈 간저진안이 위풍시, 농명위소아시, 뭐 이러는데, 자, 우선 고왈, 자, 부부의, 합방하는 바, 부부의 침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로 말하자면 간저지란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국풍의 처음에 나오는 게 국풍이에요. 관저입니다. 관저. 그래서 물수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물수리저라고 그래요. 저자는 빗장관에, 저자는 물수리저. 그래서 또 차자에 세추가 왔잖아요. 세추가 와서 물수리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수리저, 그래서 간저는 간간저구, 그러면서 시경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죠. 간저지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것을 대부분이 첫 번째가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울 난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다스릴 난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지러울 난 이러는데, 보통은 6.25만 난리가 아니야 이럴 때, 그죠? 피란 할 때 어지러움을 피해서 가는 것이 피란이잖아요. 그럴 때 어지러울 난자라고 하는데, 다스릴 리자처럼 다스린다, 다스릴 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합방을 하는 이 방에서도, 자, 이렇게 예를 지킨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 남편은 여자의 옷고름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자, 그래서 이거 어지럽다 뜻이 아니라, 이 어지러울 난자도 보세요. 어지러울 난자는 간단히 쓰면은 혀설로 바꿔버리면 되죠. 근데 요거를 여기에서는 어지럽다가 아니라 다스릴 난자 뜻으로 와서 부부 침실을 아름답게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니 간저지란, 간저는 부부를 의미하는 침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막 간저는 그 짝을 꼭 한 명하고만, 한 마리하고만 평생 짝을 한다는 겁니다. 얘네는 재혼도 안 한대요. 한 쌍하고만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간저 물수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간저지란 이 풍시, 그래서 이거 풍은 이게 풍의 시작이다. 간저지란이 위풍시, 그래서 풍은 국풍이라고 그랬죠. 아까 풍은 안 나왔는데, 안 나와서 아하고 송만 나왔잖아요. 앞장에서. 그게 아와 송의 첫 번째는 풍인데, 이게 그 나라의 풍습을 국풍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풍은 국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풍의 시작이 관저라는 겁니다. 간저로부터 국풍은,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 강간저구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간저, 국풍의 시작, 처음 시자잖아요. 그래서 간저지란이 국풍의 시작이다. 여기에 국자는 없지만 풍은 국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풍의 시작이 될 위, 할 위이죠. 사슴독 울 명자이죠.
농명위소아. 그래서 자, 그리고 소아는 소아가 농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소아는 농명의 사슴의 울음소리라는 거죠. 자, 소아는 농명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었고, 문왕위대아시. 그래서 자, 대아는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고, 천하의 은나라 마지막에는 이 문왕을 따르는 사람이 천하의 3분의 2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3분의 2가 문왕을 따르면서 문왕 보고 당신이 천하의 왕이 되으라고 권하는데도 이 문왕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던 그 문왕은 대아라고 하는 겁니다. 대아는 그래서 문왕으로부터 처음 문왕위 대아시는요, 대아 먼저, 대아는 문왕으로부터 처음 맨 뒤에 있는 거, 대아 뒤에 시가 있죠. 대아는 문왕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었고, 청묘, 맑을 청, 사당 묘자이죠. 청묘는 위송시. 그래서 자, 길이를 송자이죠. 그 송은 자, 청묘로부터 시작하였다. 기린다는 길일송. 이 청묘가 뭐냐 하면요, 맑을 청 사당 묘자잖아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종묘라는 뜻이에요. 맑고 깨끗한 종묘라는 뜻으로 청묘. 그러니까 조상을 기리니까 송은 청묘로부터 맑고 깨끗한 종묘. 우리 저 종로에 가면은 종묘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의 사당이잖아요. 조선 왕들의 사당이잖아요. 자, 언젠가 이 시들이 자기네들의 사당이라고, 종묘가 이시 왕조의 후예들이 자기네들의 사당이라고 막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관여하려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럼 그게 조선은 우리나라 모두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모든 비용을 들어가면서 문화재청에서 비용 들어가면서 관리하고 이러는 건데, 이 시만의 것이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시들 계시나요? 이 시 후예가 계시나요? 자, 그러면은 지네 것이라고만 이렇게 말하면 그 주장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네끼리 돈 내갖고 다 관리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고 그 역사의 한 편을 우리 이시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언니, 종친회 가서서 혹시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건 아니잖냐고. 여자는 안 쳐줘요. 여자는 또, 아이고, 참말로. 자, 그래서, 자, 청묘 위송시. 그래서 송은 청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봅니다. 305편. 그래서 원래는 가어의 공자 가어라고, 그래서 공자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에서는 보면은 311편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마천은 305편에서 6편은 그 사마천이 이것을 발견했는 거하고도 벌써 한 400년쯤, 300년에서 400년쯤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6편은 소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5편 공자 개 현가지. 그래서 305편을 공자가 다 검은고 현자예요. 줄현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검은고를 켜면서 일일이 노래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악곡이 있는 음악이었는데 지금은 곡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가라도 전해지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검은고를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켜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거죠. 305편을 공자가 다
305편을 다 노래를 불러보았다는 거죠. 자,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 이구합소무아송지음. 그래서 여기에서 자, 소자는요, 풍류 이름 소도 되고요, 순임금소라고도 합니다. 순임금이 이거 지은 노래다. 그래서 순임금소라고도 하고요, 풍류 이름소라고도 하는데, 얘가 뒤에 칼도자에 입구가 온 게 부를 소자잖아요. 칼도에 입구가 오면은 얘만 있으면 부를 소자이죠. 얘가 소자여서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이 소가 됩니다. 자, 대부분이 소가 되어서 소리 음자가 앞에 오니까 풍류 이름 소가 되었어요. 자, 굳셀 무자이죠. 그리고 맑을 아자. 요것만 있으면 어금니 아자예요. 어금니 아자인데 세추가 와서 맑을 아, 뭐 또 우아할 아, 바를 아, 뭐 다릅니다. 자, 맑을 아, 길일 송자이죠. 공면될 공자에 머리허리 와서 길일송. 우리 칭송한다 이럴 때 길일송. 자, 송지음. 그래서 자, 이것을 소, 무, 아, 송 이런 것들을 다 음악에 거문고 305편을 연주를 거문고로 하면서 이 소무 아송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예악자, 차 가득 이술. 그래서 자, 예악이 2차 이렇게 하여서 지어짐을 제대로 지어짐을 얻었다. 제대로 지어졌다 이거죠. 이비왕도 2차 이로써 왕도가 갖추어지고 성육례이죠. 육례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자, 육례라고 그래서요. 저 맨 처음에 홀례 뭐 간례라고 그러죠. 20세가 되면은 갓을 쓰는 거 있잖아요. 관이라고 그래서 간혼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뭐 육예라 그러면은 6가지 예에는 먼저 간을 쓰는 거, 20살이 되어서 약간이라는, 아직 갓을 쓰기는 했지만 아직은 어리다. 그래서 우리 약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갈래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갓을 썼으니까 혼인을 하잖아. 어른이 되었으니까. 갈래, 홀래, 그러고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상내, 장사 지내는. 상내, 그러면 뭐해요? 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제례, 제사 지는 예, 그러고 향내라고 그래서요. 고향에서 내가 지내는 이 지역에서 시골 향자, 향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견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지금은 우리 신랑 신부 부모들이 만나는 걸 상견례 이러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누구하고든지 서로 처음 만날 때 하는 예, 이걸 육례라고 그러는데, 이 육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례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어떨 때 20살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하여서 상투를 들고 뭐 이러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혼인을 하는 것은 혼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죽게 되니까 장사, 상자, 상례가 되고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제사 지내고, 자, 고향에서는 어떻게, 우리 향당이라고 그래서 500호 이상을 향당이라고 그래서, 이 향당에서는 이곳에서는 전부 다 집안 어른들이에요. 이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 우리 효라는 개념이 지금하고 다르다 그랬죠. 지금은 내 부모, 엄마, 아버지, 큰엄마, 큰아버지, 작은엄마, 작은아버지도 내 효의 대상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지금은 단지 엄마, 아버지. 요거가 내가 해야 되는 이거잖아요. 효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근데 이 향이라고 하는 이것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이거가 모든 사람들이
뭐 8촌, 10촌, 12촌 이렇게 집안 어른들이건 이러는 거죠. 자, 뭐 육례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은 숙자 언니가 이렇게 세고 있는 것이 몇 개인가 이렇게 하시는 거, 난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숙자 언니가 하나 둘 육례했더니 세는 거를 보니까 자 예도래자이죠. 여섯 가지 예라는 겁니다. 자, 덮어놓고 으뜸 가는 마디로 만든 갓관이에요. 자, 요거 예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갈래 혼이는요, 여자가 저물 혼자가 오는 거죠. 여자가 나이가 저물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혼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혼인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서 죽을 때가 되죠. 자, 상례라고 그러죠. 입구가 들어가서 장사상례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죠. 고기와 또 다른 것을 신에게 차려놓고 제례라고 그러죠. 그러고 향례가 오는 겁니다. 시골 향자가 오죠. 향례가 되고, 그리고 서로 보는 거 상견례라고 그러죠. 상견례. 요거는 요 뒤에는 전부 다 예도례자가 들어가면은 되죠. 그래서 이 6가지. 자, 20살이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갓을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약간 20세 이러는 말 많이 했었죠. 약간 이럴 때 우리 약간 이럴 때도 약간이 아니라 그죠? 제가 발음이 이래가지고 약관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례 할 때 관례, 자, 상투를 틀고 뭐 이거 하는 거. 자, 저물 혼자예요. 얘만 있으면 성시시자에 날일이 오면은 황혼 이럴 때. 자, 그래서 황혼 무렵을 모경이라고도 하죠. 저물 모자에 볕경자 와서 자, 황혼이라 모경, 저녁 무렵의 경치를 모경이라고, 그래서 숲속에 해가 들어가서 큰 대자로 눈이 해가 없어졌다 그래서 없을 막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해일이 또 들어가 버리면은요, 저물모자가 되는 거예요. 저물모자에 볕경자가 오게 되면은, 자, 모경이라고 그러면 항혼 무렵을, 저녁 무렵의 경치를 모경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저물 혼자인데 여자가 와서 혼인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례라고 그러죠. 자, 죽어서 상례라고 그러죠. 죽을 상자. 제사 지내서 제례라고 그러죠. 자, 향례. 자, 지금 향당에서 내가 행동에 맞게끔, 향당에서 공자 논어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향당에서 젊은이들, 향당에서는 한 번씩 그 마을의 어른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음식 대접하고 드시는 것은 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젊은이들은 일을 맡아서 하고 이러는 게 있죠. 그리고 자리에서 있을 때는 어른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신 뒤에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 어른들은 아직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식사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어줘야 돼. 그러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이 있다고 일어서 나가는 건 예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향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고 상견례, 서로 볼 때는 어떻게, 뭐 아침에도 봤는데 저녁에 또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아침에는 뭐 어떻게 했다면은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또 자주 볼 때는 어떻게, 뭐 이러는 식으로 상견례 뭐 이러는 게 서로 볼 때 어떻게 한다. 근데 우리 상견례라 그러면 요즘은 혼인할 때 신랑 신부 부모들이 이것만 상견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거 상견례. 이래서 요 육례의 능통, 이것도 보면은 장사 지내거나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우리 오빠가 이런 거를 너무 꼬리타분하다고 내가 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오빠가 잘 하시는데, 제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여동생, 신랑이요. 도가 통해서요, 이런 거에는. 너무나 잘 알아갖고, 뭐, 상례, 제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하여튼 막, 착착착 진행이 일을 뭐 그 다음에는 뭐고 이거를 너무나 잘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육례 이러는 거, 육례는 안 쓰고 넘어가고 그냥 읽으려고 했다가 숙자 언니가 손가락을 짚고 있어서 이제 언니가 생각해보면 육례 하나는 뭐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육례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왕도가 갖추어지고 육례가 완성되었다. 공자만이희역, 그래서 기쁠 희자이죠. 바꿀 역은 주역할 때 역이 되죠. 시울이도 되고요. 예, 바꿀 역자는 시울이도 되고 바꿀 역자도 되죠. 그래서 우리 무역 이럴 때도 쓰고 역학 주역 이럴 때도 쓰죠. 자, 요거하고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한일이 오면은 햇살양인데, 요거는 그냥 날일하고 말물말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바꿀 역도 되고, 시울 이자도 되는 겁니다. 우리 난이도 이럴 때. 자, 우리 시험에 난이도 그러면은 어렵고 쉬운 난이도가 있다, 없다, 뭐, 이럴 때. 자, 이럴 때 바꿀 역, 주역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공자께서는 만자는요, 자, 칼도자이고 입구자가 오면서, 자, 여기에 점이 오면은 토끼 토자인데, 요거는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가 이렇게 해도. 똑같은 글자예요. 자, 토끼 토자인데, 요게 점 하나가 없어지면은 면할 면자가 되었죠. 요거는 토끼 꼬리는 요만하게 생겼으니까 토끼 꼬리예요. 토끼가 꼬리는 떨어졌지만 덫에 걸려서 꼬리는 떨어졌지만 죽음은 면했다. 그래서 면할 면자예요. 그 면할 면자인데 얘가 면자도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또 만자로도 바뀌어서 여기에 자, 해일, 날일이 왔잖아요. 해일이 와서 늦을 만자가 되는 겁니다. 늦을 만자. 자, 지각하는 거, 늦을 만자가 되죠. 만년에 이런 뜻이에요. 만년. 자, 노후에 늙어서, 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 만년에, 늦은 나이에,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만년에, 주역을 기뻐하였다. 이 소리는 주역에 빠졌다. 이 말이죠. 주역에 깊이 빠져서 단, 개, 상, 설, 개, 문, 언. 자,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그래서는 차례 서자이죠. 요 단자는요, 판단 단도 되고요. 점괘 단도 됩니다. 점괘 단도 되고요. 돼지머리 개자에 자, 돼지 시자가 와서 통돼지예요. 이러면은 그죠? 이것도 돼지머리 개자인데 여기 돼지 시자가 와서 통돼지가 온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자, 점괘 단도 되고요. 판단한다 이럴 때 판단 단도 되고 점괘 단도 되는데 멜개자입니다. 멜개. 코끼리 상자이죠. 자, 이거 주역에 나오는 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 개, 상, 그리고 설, 개이죠. 문, 언. 자, 이런 것들을 자, 독역이에요. 자, 주역을 읽었다 이거죠. 주역을 읽었는데 이 주역 안에 있는 게 단, 개, 상, 설계, 문언 이러는 주역을 열심히 독역이죠.
이제 바꿀역은 주역을 의미하니까 이런 주역을 읽을 동 열심히 읽었는데 위편 3절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여기에서 위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잖아요. 자, 위편 3절 가죽끈이 우리 옛날에는 이 책이 여기에 이렇게 구멍 뚫고 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제본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죽끈으로 했는데 책을 하도 보고 보다 보니까 실로 된 천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가죽이면 단단하잖아요. 질기잖아요. 이 가죽끈으로도 하도 보니까 가죽끈이 떨어지는 게 끊어지는 게 3번이나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도대체 얼마나 읽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니까 새 끈으로 다시 묶고 또 끊어지니까 또 새 끈으로 다시 묶었는데 이게 3번이나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할때 위편 3절이라고 그러죠. 자, 책편자이죠. 자, 책편자, 가죽이 책편, 석삼끈을 절려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그래서 위편 3절이죠. 그렇게도록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읽어놓고 하는 말씀이 가아수년이에요. 자, 약시, 그래서 약시 만약에 만약약자 이시죠. 약시가 만약에예요. 만약에 거짓 가짜예요. 나에게 거짓으로 면녀만 거짓 가짜는, 자, 우리 거짓 가짜도요. 요것만 있으면은 빌릴 가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인이 오면은 거짓 가가 오는데 이것도 거짓 가도 되고 얘가 와도 빌릴 가도 되는데 요게 빌릴 가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자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요거를 하면은 얘만 있으면 빌릴 가이고 얘가 가짜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것은 80%가 가짜가 되거든요. 그럼 얘 이렇게 해놔 놓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지금 보니까 얘는 빌릴 가야. 그러니까 몇 년을 빌려준다면, 만약에 나에게 몇 년을 빌려준다면 이러면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거짓가예요. 지금은 사람을 빌려주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요. 가짜, 가식 이러잖아요. 우리 이럴 때 거짓 가짜인데 이것을 빌릴 가 뜻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자, 요거를 그래서 그 밑에 거짓가 밑에 요거를 써놓고 빌릴 가라고 써놓으시면은 약시는 만약에예요. 만약에 가아 수년을 나에게 수년 몇 년을 빌려준다면 역칙 빈빈을 그래서 빈자는요 빛날 빈자입니다. 수풀림자에 요것만 있으면 수풀림이죠. 터럭삼이 와서 빛날 빈자가 되어서 만약에 나에게 몇 년만 빌려준다면 내가 이 주역에 더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통달할 것이다. 근데 그 주역에 다 통달을 하셨어요. 엄청. 통달을 하셔놓고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여서 위편 3절까지 했으니까 엄청 통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함이 공자에게는 있었었나 봐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몇 년만 더 빌려준다면은 시간을 조금만 더 준다면은 내가 요것을 완벽하게 이럴 텐데, 근데 공자는 이러는 거죠. 주역은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요, 8개는 복희가 만들었어요. 전설상의 항제입니다. 복희가 8개를 만들었는데, 이 8개였던 것을, 주역은 64개입니다. 64개로 만든 것은 주공이에요. 자, 노나라 시공이기도 한 주공단 있잖아요.
아침 단자를 쓰는, 자, 주공 단자를 쓰는 이 주공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64개로. 그래서 공자가 위편 3절을 하면서 이 64개를 다 해보니까 조금 내가 손볼 것이 있을까 해서 위편 3절을 한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손볼 곳이 1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손볼 곳이 없어서 그냥 후세들이 이 주공이 만들어 놓은 이 64개를 가지고는 나만큼 배우고 막 노력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위편 3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손댈 것은 1도 없고 다만 나같이 공부했는 사람이나 이거를 해석하지 후세에 누가 이거를 해석하랴 싶어서 여기에 해석을 붙인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지금은 거기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아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고 쉽게 그나마. 그래도 주역은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공자님 말씀이 주역을 점괘로는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끔 제가 주역점을 쳐봅니다. 자, 주역점을 가끔 이렇게 쳐보면은요, 뭐, 명리로 보거나 이랬던 것보다도 주역점을 치면은 요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보다도 yes, no, 이거 답을 알 때는요, 합격할까? 불합격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요, 요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엄청 더 주역점을 쳐보면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